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미라클 17 강의를 맡은 조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어쩜 이렇게 가슴이 쿵쾅쿵쾅 떨리는지, 떨린다고 생각 안 하시죠? 손이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아마. 먼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대 앞에 서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뮤지컬도 올려보고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야기 책을 영어로다가 이야기하고 이러면 좀 뭐가 돼 보이죠? 사실 수준은 헬로 에브리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는 조금 있다가 먼저 얼굴들이 굳어 있어가지고 한번 좀 웃으면서 올해 다이어트를 1월 달에 시작했던 내 모습인데요. 1월 달의 모습과 11월의 모습이 똑같죠? 12월만 되면은 사람들이 많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이어트는 원래 새해 첫날부터야. 그래놓고 지켜지지 않아서 또 똑같은 모습이 되어가지고 또 이번 달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자. 다이어트는 원래 새해 첫날부터지. 1월 달부터 시작할 거야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자꾸 지켜지지가 않았죠. 건강관리를 하시는 목적들이 무엇이십니까?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보였던 것처럼 다이어트 하려고 왜 이렇게 자꾸 살이 찌고 무거워지고 붓고 그러려고 다이어트만 하더라도 체지방 6%만 빼더라도 10년은 또 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때부턴가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말이 삐딱하게도 나가는데 사람들이 활력만 있으면은요 기분만 좋고 내가 에너지만 있으면 말도 곱게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곱게 나가면 뭐가 돼요? 관계라는 게 되고 사람들하고 기분 좋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만나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컨디션이 있었나요? 다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나요? 이런 에너지는 처음 느껴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활력을 얻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질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치유의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셋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이어트와 활력과 치유의 공통점. 바로 본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요. 저 또한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자분이 그 비포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닮았죠? 같은 사람입니다.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는요. 살이 야금야금 찌기 시작하더니 붓고 많이 부으더니 그게 살이 되어서 빠지지 않고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재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12월 말이 되면은 건강검진이 많이 밀려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다들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그 건강검진을 받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재검이 나왔고 신장 쪽에 이상이 있으니 좀 큰 병원을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큰 병원에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병명을 알아내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건강을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 믿고 지켜보자고 했으니까 쭉 지켜보았고 쭉 지켜본 결과 시간이 나가고 돈이 나가고 건강 상태는 더 바닥이 되어서 온몸의 염증들과 그리고 백혈구 수치가 다 떨어져서 결국에는 5년 후에 이제는 신장 투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메나테크를 만났어요. 저거는 그 메나테크를 만나서 좋아진 모습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참 좋아진 모습이고요. 그 좋아진 모습을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통해 들으면서 유지를 잘하고 나니까 쌍꺼풀 테ip만 붙여도 저렇게 쌍수를 안 해도 되게끔 눈이 커지는 놀라운 일들이 되었죠. 그래서 2019년도 처음에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고 송년 파티에 GL그룹 송년 파티에 가려고 한껏 꾸민 모습이었어요. 저게. 네. 근데 지금은 6년이 지났지만 건강의 요요가 없이 살의 요요가 없이 저렇게 잘 유지하고 있죠. 볼만하죠 이제. 저는 건강을 잃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잃어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건강을 잃어가는 과정을 한국에는 동의보감이 있듯이 중국에는 황제내경이라는 게 있어서 그 황제내경에서 이렇게 알기 쉽게 풀어주는데 처음에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하면서 대사라는 게 안 되죠. 대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먹으면 힘이 나고 무엇인가를 먹으면 머릿결도 윤기가 나고 손톱도 나고 뭔가 순환이 되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사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피곤해지고 체지방은 증가하고 뭔가를 하려는 의욕들도 다 상실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라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제일 순환해야 되는 혈액이라는 게 순환이 안 돼서 혈액이라는 게 오염이 되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고지혈, 고혈당, 고혈압 같은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돼요? 그게 세포가 질병을 갖게 되었다라고서는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잃어가는데 거꾸로 건강을 좀 되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건강을 언제 지키고 싶으십니까? 아이의 세포가 질병으로다가 저처럼 땅땅땅 이제는 신장투석해야 됩니다 라고서는 진단받기 이전에 좀 신호를 보내서 혈액이 오염된 거를 갖다가 이제 알았어요. 아, 이제 병원에서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네, 고지혈 증상이 있다라고 하네, 아, 고혈당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갖다가 눈치챘을 때, 병으로다가 아이의 진단받기 전에 그런 증이 있을 때 관리를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조금 더 빨리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대사가 안 돼서 나는 큰 병 아닌데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인데 나 요즘에 조금 자꾸 옆구리에 잡힐 뿐인데 이럴 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거든요. 그런 신호가 있을 때 내 건강을 지키면 더 좋겠죠. 큰돈 들이지 않고 너무 어렵지 않고 건강관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신호를 받는 것 같아.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오늘 그 솔루션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혈액이 탁해진다고 했어요. 혈액이 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진으로다가 힌트 보였죠? 맞습니다. 저렇게 혈액에 뭔가가 쌓이기 시작하고 끈끈해지고 이런 것들은요. 제일 최대 요인이 탄수화물과 나쁜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이 정말 애꿎게도 많은 눈총을 받고 시달림을 받아요. 탄수화물, 진짜 탄수화물이 나쁜가요? 필수 영양소잖아요. 탄수화물 꼭 먹어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은 탄수화물이 나쁜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밥 먹고 나서 우리가 뭐 먹어요? 디저트 먹고 과일 먹잖아요. 그 과일도 탄수화물입니다. 게다가 산화가 되기 쉬운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나쁜 지방이에요. 나쁜 지방? 내가 지방을 갖다가 뭐를 먹나? 맞아요. 지방에는요,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12가 있고, 오메가9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이 있어요. 근데 이 지방들은 비율을 맞추어야지 내 몸속으로다가 흡수가 되고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지방을 오메가6나 오메가9은 식물성 기름들, 우리 튀길 때 쓰는 콩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름들 있잖아요. 아니면 참기름, 들기름, 얘네들도 다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먹는데 요거에 맞추어서 필요한 오메가3는 얼만큼 드시고 계시나요? 오메가3 지금은 다 드시죠? 이제는 어린아이들용 오메가3가 나올 정도로 혈행관리와 두뇌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그냥 나 두 알 오늘 1권장량 먹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만약에 식물성 오메가6나 9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오메가3를 비율적으로 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필요한 것들은 더 많이 먹어주고 필요한 거는 덜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쁜 지방으로다가 흡수되지 못하고 쌓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혈액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 무엇인가요? 나쁜 기름, 나쁜 탄수화물로 인해서 쌓인 지방들을 빼주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이어트를 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환이라는 게 안 돼서 대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힘도 안 났고 그러면 우리가 먹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먹은 것들을 긴 장기를 통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효소를 생산해내는데 두 가지 효소로다가 구분이 돼요. 바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예요. 대사를 하기 위해선 대사효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효소가 전환될 때 우리가 많이 먹어주면 뭐를 하는 데 쓰인다고요? 소화를 하는 데 많이 쓰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소가 대사를 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는데 소화하는 데 다 쓰이고 나머지가 대사를 하는 데 쓰이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으면 자꾸 소화 효소가 쓰이다 보니까 많이 먹는 것도 문제, 조금 자주 먹는 것도 문제.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효소를 좀 소화하는 데 덜 쓰이고 대사하는 데 순환하고 만들어내고 치료하고 청소하는 데 쓰일 수 있게끔, 대사 효소를 더 많이 쓰일 수 있게끔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효소가 들어와서 내 몸을 갖다 대사하기 위해서는요, 타는 영양소라는 게 있고 그 타는 영양소 외에 태워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타는 영양소이고요. 에너지 말고 내 몸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지방들을 태워주는 게 바로 태워주는 영양소예요. 탄수화물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요. 탄수화물도요. 꼭 먹어줘야 되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입니다. 야채나 과일들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들. 얘네들은 어때요? 충분히 잘 먹어주어야지 배변 활동이나 장 활동이나 좋아지겠죠. 근데 당질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탄수화물들이 있어요. 그 당질도 구분을 할 때 그냥 먹으면은 하나로다가 돼 있어가지고 설탕, 유당, 메가당 등의 단순당이 있고, 뭔가 합쳐져서 복합당질로 밥이라든지 감자, 고구마로다가 나한테 들어와서 에너지로 쓰이는 당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런 단순당들, 설탕, 유당, 메가당은 최대한 드셔주시지 않고 절제해야 되겠죠. 복합당질은 나한테 들어와서 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화효소를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는 좀 나한테 맞게끔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무게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필요한 에너지에 따라서 복합당질을 조절해서 먹는 탄수화물에 타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인데 우리 몸에 태워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 그 태워주는 영양소를 하는 것들이 비타민과 미네랄, 우리는 여기 있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많이 먹으면서 실제 필요한 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단백질들은 적게 먹고 있죠. 그래서 단백질들을 더 드셔주셔야 되는, 그래서 대사가 될 수 있게끔 효소와 타는 영양소, 태워주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의 실제 세포 속으로다가 영양이 전달되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로다가 전환을 해주는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신기하게도 우리가 굶었을 때는, 식단을 조금 줄였을 때는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쓸 때는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기간, 조금 제한하는 기간들을 가져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된다라고서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영양학 선생님들이 근테크, 근육량을 늘려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하고, 단백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단백질이 내 몸에 실제 근육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근손실이 오는 이유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서는 근손실이 온다라고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근손실이 오는 것도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림프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근육에 산소랑 영양이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에 노폐물과 염증이 쌓여가지고 결국엔 근육 기능들이 소실되면서 근손실이 오더라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근손실은 이제 순환 저하라는 원인에서 생긴더라. 그래서 내 대사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요, 근육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육 1kg이요. 돈으로다가 따지면 1,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막 마스터 챌린지나 이런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근육이 어머 체지방은 뭐 몇 킬로가 이렇게 감소됐는데 근육은 100g이 늘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 뭐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육이 뭐 100g 정도밖에 안 늘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kg가 1,400만 원이라 그러면 100g은 얼마예요? 140만 원이에요.
패키지 99만 원짜리 내고 140만 원 얻었으면 아주 대박인 거죠? 근데 여기에선 그게 그만큼이 아니라 더 배가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해독이 되고 쌓여있는 지방들이 다 배출이 되려면 무엇이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간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간이 피곤할 정도로다가 간 때문이야 얘기 들을 정도로 간이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간이 그러면 기능을 잘할 수 있게끔 해독하고 지방간을 빼줄 수 있게끔 하려면 간한테 어떤 영양소를 주어야 될까요? 뭘 먹어야 될까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을 쉴 수 있게끔. 근데 간이 언제 제일 일을 많이 하냐면요.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먹으면 그 흡수된 영양이 간으로다가 글루코겐으로 또 저장한 걸 세포로 보내고 하면서 얘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간을 쉬게 해주는 거는 그냥 내가 자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음식을 넣지 않을 때 간이 쉴 수 있더라. 그래서 근육 창고를 비우는 거는 운동이 하고요. 간의 창고를 비우기 위해서는 간헐적인 단식, 금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사가 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다이어트와 충분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솔루션 주실 거는 미라클 17. 미라클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기적이에요. 기적. 예전에 같으면은 내 몸에 대청소를 하고 내 장기들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클린이라는 최고의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좀 손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그냥 마음 먹으면 뭐 그까짓 거 내가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손쉽게 언제나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미라클 17이라는 프로그램을 갖다 나오면서 정말 내가 찾던 그 프로그램이다. 언제나 내가 3일 리셋 간단하게 하면서 몸을 갖다가 해독하는 것들은 했는데 뭔가 리셋 마치고 유지하는 프로그램들, 내 장기들을 조금 더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을까라고 했는데 정말 메나테크는 기적처럼 기적의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17일 동안 비움과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염증은 비워주고 내 세포들이 제대로 대사할 수 있게끔 채워주는 그런 영양들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라클 17 프로그램은요 아주 간단해요. 집중 기간으로다가 나는 집중해서 클린처럼 집중해서 해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요 3일 동안 리셋이라고 해서 내 몸을 갖다가 아까 파워온 내 몸의 대사들을 갖다가 키울 수 있게끔 야 이제 준비해 내 몸이 변화할 거야 라고서는 신호들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내주냐면 3일 동안 내 몸에 영양을 공급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걸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컴퓨터가 너무 에러가 많이 나고 버벅대고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를 아예 하드를 한번 싹 밀어버리죠. 포맷 시킨다라고 하고 그거를 리셋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3일 동안은 내 몸을 리셋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세포가 대사할 수 있게끔 두 끼 올 쉐이크로다가 일반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쉐이크로다가 공급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내 얼굴이 때깔이 달라지고 머리에서 윤기가 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를 느끼네. 그러면은 나 7일 더 한번 두 끼 쉐이크로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서는 올 쉐이크로다가 한번 가는 걸 집중으로다가 하는 거고요. 나는 그거는 아니고 한번 내 몸을 갖다가 가볍게 유지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3일 리셋 하신 다음에 7일 정도는 두 끼 쉐이크로다가 조금 더 청소할 거는 청소해주고 공급할 거는 공급해준 다음에 일주일은 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끼 쉐이크로 16일을 그래서 거의 23일, 26일 동안을 갖다가 내 몸을 한 달 동안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리셋이 왜 필요하냐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공급을 갖다 끊었을 때 내 몸들에서는 어떻게? 독소, 염증, 죽은 세포, 나이 든 세포, 고쳐야 되는 세포들을 그 세포들을 갖다가 에너지로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내 몸에 단백질, 아미노산을 특별히 넣어주지 않아도 그 죽은 세포, 나이 든 세포들, 치료해야 되는 세포들을 아미노산으로다가 바꾸어가지고서는 걔네들을 가지고서 쓰면서 쓰레기는 내보내주고 나한테 더 에너지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오토파지 효과라고 그래서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사용하고 오래된 세포를 사용하면서 내 몸이 더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속에 있던 쑥 들어가 있던 지방들, 염증들이 다 밖으로다가 꺼내지는 거예요. 실제 논문에 어떻게 식후 8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서는 이 오토파지를 했을 때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공복이 시작된대요. 여러분들도 일찍 주무시고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은 이후로다가 한 3-4시간 동안은 소화하는 데 시간을 다 쓰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화가 다 되면 이제는 내 몸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한 3시간 청소하고 나서 청소가 다 되면 어디를 고쳐야 되나 하고 보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늦게 먹으면 청소하고 보수할 시간이 없어요. 소화하고 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있죠? 갱년기 지나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청소하고 보수는 못하고 그냥 소화가 마치자마자 눈 떠가지고 다시 또 일상생활에 또 집어넣고 또 생활을 하고 소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세포들이 계속 쌓여 독소염증이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공복은 언제? 8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시간 때는 세포들이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당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방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니까 지방을 에너지로 썼을 때 몸이 정말 가뿐하거든요. 그러면서 성장 호르몬도 나오기 시작하고 18시간이 지나면 이때부터는 염증들이 아예 감소하면서 실제 오토파지, 내 몸속의 쓰레기들이 배출되는 그리고 다시 재생되는 시간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실제 3일 72시간을 갖다가 다 이 시간들을 리셋을 끝나면은요. 최대의 항노화, 늙지 않는 항노화, 면역 리셋은 암까지도 조금 고쳐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기대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해요? 내 몸속의 독소 염증은 지용성으로다가 되어 있으니 얘네가 몸 밖으로 나오려면 물로다가 수용성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100% 완전 천연 비타민 미네랄을 통해 가지고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으로 꺼낼 수 있게끔. 근데 얘네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에서 해독을 할 수 있게끔 트루퓨어라는 간 해독 제품을 갖다 집어넣어줍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정말 멋진 게 뭐냐면요. 간이 하는 일이 주로 사람들이 간보호제라고 하면 밀크시스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밀크시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대사하기 위해서는 담즙이라는 것들이 생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즙을 촉진시킬 수 있게끔 강황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강황 성분까지. 그리고 간에는 뭐가 좋아요? 헛개나무 추출물 아시죠? 헛개나무 추출물 그리고 조금 비싼 원료인데 시계꽃 추출물 이런 부분들이 하나 간에 좋다라는 제품들을 한 제품에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저거 같이 드시지 않아도 한 제품만 챙겨도 내가 간이 좋아지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피곤하지가 않아서 아침에 눈을 번쩍 뜨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이 시간 동안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술을 드신다 그러면은 술이 술술 들어가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정말 가뿐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 독소는 소변으로 배출될 수도 있지만요. 땀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가스로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 몸의 장기들로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독소가 나오는 증상들을 명현반응, 호전반응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많이 증상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야 낫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독소 호전반응들을 갖다가 잘 즐기시면은요, 이 몸이 어디가 좋아지려고 하지? 어디가 개선되려고 하지? 하면서 참고 버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방을 꺼내고 태우는 핵심은요, 다이어트의 핵심 뭐예요? 지방을 잘 태워야 되잖아요. 지방을 잘 빼내야 되잖아요.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에 아까 태워주는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거. 근데 얘네들을 꺼내고 싶은데 우리 몸에서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당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당이 들어왔네. 그러면 당을 빨리 세포 속으로 넣어줘야지 하는 열쇠 같은 일들을 하는 애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염증, 독소, 당을 갖다가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슐린 호르몬이 당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조절이 안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문을 갖다가 꽉 막아버려요.
당이 나와야지 배출이 되어야 될 텐데 당이 나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그걸 막아놓는 거예요. 그거에서 지방 저장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신호들을 보내요. 자꾸 배고프거나 만성 피로를 느끼거나, 그러다 보니까 체중을 증가시키게 하고 당분 때문에 갈증을 느끼게 하고, 자고 나면 먹고 나면은 자꾸 졸립게도 만들고요. 만성적으로 근육통이나 관절통도 느끼게 되고요. 이러면서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여드름이나 체모가 증가하거나 난임이 오는 이유들도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들 많이 옵니다. 근데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증가되면서 갑상선 기능도 함께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조절을 못하니까 체지방은 또 증가가 되는 거고, 이상 지질 혈증이 생겨가지고 고지혈이라든지 피들이 또 끈적끈적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지방이 어디로 모여요? 복부로다가 모이는 거예요. 복부가 피하 지방이 지방을 숨기기에는 최대로 터질 것 같지만 터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서 저장하는 그 무시무시한 저장 창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요즘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고,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생기는 이유가 혈당 스파이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뭘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오, 혈당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또 혈당이 쭉 내려오기도 해요. 이것들이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니까 먹으면 갑자기 또 당이 올라가지고, 그러면서 내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들이 더 세지더라. 그래서 저는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 금식이라는 거를 그래도 결단하고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는 하루에 3끼 다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간단하게 아침을 드시고 하루에 2끼 정도, 1끼 정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까 권해드린 대로 오전은 공복하고 2끼 쉐이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것도 나의 생활의 리듬이고 루틴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3끼 다 먹었던 사람이고 나는 계속 먹어야 되고 시간 맞춰 먹을 줄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다가 인해서 당이 먼저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얘가 너무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낮추게 좀 단백질을 먼저 드셔주시는 거예요. 단백질을 이렇게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전에 1-2시간 내에 오소림만, 플래닛이 아니고 그냥 오소림만 2스푼 정도 먼저 먹어주면은요, 얘네들이 CCK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들로 인해 가지고 포만감을 느껴서 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게끔 막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할 때 저렇게 오소림과 플래닛으로다가 식사를 드셔주시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하면은 식사하셔도 돼요. 쉐이크 대신에 밥을 먹어주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시기 전에 단백질을 먼저 드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조금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 순서를 갖다가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바꿔줄까요? 옛날에는 밥이 나오면 밥을 먼저 푸고 반찬을 먹고 했죠. 국을 먹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야채와 단백질을 먼저 드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당으로 전환해서 막 빨리 공격하자 하고서는 혈당 수치가 쭉 올라가는데, 그것들을 식이섬유와 우리 단세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그리고 단백질이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소린을 먼저 드셔주시고, 그리고 나서 반찬을 먹을 때도 탄수화물은 나중에 뭔가 야채라든지 아니면은 고기 반찬을 먼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오소린을 먼저 먹으라고 했냐면요, 식탁에도 갈비찜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여러 단백질은 있기는 하겠지만 양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탄수화물도 같이 붙어 있어요. 당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나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어 라고 마음에 안심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약속이 내가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제품을 드셔주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제품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다가 나는 좀 사람들마다
건강의 밭이 다르고 씨앗이 틀리기 때문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나는 체지방을 더 빼야 돼 하는 분들은 트루쉐이프, 나는 태워주는 영양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분들은 카탈리스트, 나는 혈행순환이 좀 더 돼야 돼요 라는 사람들은 오메가3, 그리고 나는 신진대사가 좀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 플러스라는 제품들을 추가로 같이 드시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헬스장에서 땀을 흘려도요, 저는 아무리 운동해도요 살이 안 빠져요, 이러신 분들 있죠. 한 가지 더 꿀팁을 갖다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식단 조절할 때 효과 있는 운동을 하시면 더 좋잖아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간 앉아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집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힘드니까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하시죠. 그러면은요, 다리 근육에 LPL이라는 효소가 있대요. 그 LPL이라는 효소가 지방을 낚아채서 분해해가지고 근육세포로 보내면 에너지가 타서 사라지는데, 낚아챈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지방세포로 보내면 뱃살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고 와서 힘들어하고 딱 의자에 앉으면 이 호르몬이 딱 감소되면서 내 힘들었던 그 지방을 분해한 것들이 뱃살로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살 빼려고 운동을 했는데 뭐? 지방으로 다시 간다고?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회사에서 근무하시고 나서 미팅하시고 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좀 서 계세요. 그래서 식후에 산책을 한다든지 식후에 좀 앉아서 스쿼트나 아니면 다리를 위로 아래로 운동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활 속에서 중간중간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뱃살을 조금 더 감소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요, 공복으로다가 나는 체지방 빼려고 유산소 운동 맨날 한다 하면은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꾸 올라가서요 피로감이 더 늘어난대요. 그래서 오히려 유산소 운동은, 공복의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 30분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식후에 근력 운동으로다가 추천을 갖다가 해드려야지 근력이 더 붙을 수 있다라고서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 미라클 17을 위해서요, 제가 지금 천천히 한 가지 정리를 해보면, 단백질 식사를 먼저 하는 습관을 갖다가 들이자. 그리고 식사의 간격들, 조금씩 자주 먹는 거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식사와 식사의 간격은 5시간을 지켜 먹자. 그리고 근력을 올릴 수 있게끔 좀 운동했으면 바로 눕거나 바로 앉거나 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고쳐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세요. 이 수많은 꿀팁 중에서도요, 최고의 꿀팁은 이건 것 같아요.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췌장에서 나온 인슐린 호르몬이 그것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인슐린 호르몬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세포와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인슐린을 지방을 저장해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면 그 역할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세포와 제대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 인슐린 호르몬이 왔을 때 세포에 있는 선모가 인슐린 호르몬이구나, 그러면 들어와야지 하고 빨리 넣어주는 일들, 그것들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없이, 남아 떠도는 당들이 없이 우리가 빨리 내 몸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의 선모는 또 독소,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걷어내는 면역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취약해지지 않고 건강해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세포와 세포끼리 소통을 해요. 우리가 리셋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이 든 세포, 치료해야 되는 세포 빨리빨리 찾아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레이더 역할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사슬이 안테나 역할을 해서 세포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어떤 세포를 고쳐야 되는지, 청소를 할 건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찾아내는 일들. 그래서 인슐린이 왔으면 제대로 넣어주고 대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혈액 순환을 갖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들을 무엇이 한다고요? 세포 선모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 선모가 세포 하나당 10만 개가 있어야 건강한 세포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다 내 얘기네. 자두자두 피곤하고 안 먹어도 살찌고 그러시죠?
반건강 상태로 세포의 선모가 3만 개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질병 세포는 10,000개 이하래요. 그러면은 서재걸 박사님 말대로 나는 건강하려고 이거저거 다 챙겨 먹어봤지만 효과를 못 본 이유는 글리코 영양소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 이제는요, 미라클 17은 전 제품이 글리코 영양소, 글리카놀을 베이스로다가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17일 만에 이게 효과가 있어요? 17일 만에 진짜 이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미라클이라고 불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제대로 17일 동안 효과를 더 보고 싶어. 나 진짜 빨리 성격 급해가지고 제대로 효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예요? 세포 다이어트도요, 쥐들이 세포 선모에 따라서 다이어트가 되는 마른지가 되고 뚱보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칸 영양소 글리칸을 갖다가 충분히 17일 동안 부어주면은요, 그 효과는 몇 배의 배가 되는 거죠.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17일 동안 하는 동안에 단제품 아니 엠브로토스 같이 함께 드셔보세요 라는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요번 주에 엠브로토스 만나볼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어제 이 프로모션이 오픈되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만나볼 패키지 같은 경우엔 솔드아웃이 됐어요. 왜? 아니, 엠브로토스가 하나에 22만 3천 원짜리의 정가의 가격을 16만 9천 원에 17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할인을 해가지고선 프로모션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때에 싸게 있을 때 내 몸에 한번 푹 하고선 적셔져서 세포 선모들이 제대로 한번 흡수하고 제대로 내 독소 염증을 갖다가 배출하고 그리고 세포끼리 어느 세포 고쳐야 되는지 제대로 효과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3일에 한 통씩 한번 같이 한번 엠브로토스 이때 부어주세요. 내 몸에, 우리 몸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요, 정말 이렇게 돈이 술술 나가네 하는 경험을요, 얼마 전에 엔진오일 갈러 자동차 공업사에 갔더니 엔진오일만 단지 갈러 갔는데 엔진오일 무료 쿠폰이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네 했더니 50만 원이더라고요. 오, 이벤트 중이래요. 50만 원 결제를 하시면은 선물이 있대요. 기대를 했더니 타포린 가방 하나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운동을 하다가 안경을 부러뜨려가지고 안경점에 갔어요. 아이의 안경은 조금 자주 부러뜨려서 싼 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저도 조금 눈이 조그만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40대 넘으면 노안이 훅 온다면서요.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맞췄어요. 50만 원이더라고요. 헛웃음이 이렇게 나오죠? 뭐만 하면은 이제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 50만 원이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내 몸은 얼마일까요? 그냥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받는 검사 비용만 하더라도요, 그냥 훌쩍 100만 원이 나올 때가 많고요. 제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답답했을 때도 이유가 뭐냐면 지켜보자였어요. 매번 지켜보자, 검사해보자, 이 검사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저 검사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검사 비용들이 비급여로다가 급여 처리도 안 되고 병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제 돈으로다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수십만 원씩. 근데 그 시간을 갖다가 드리면은 저는 시간 강사였기 때문에 또 페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을 지킬 때 내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다 놓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몸을 기적처럼 한번 보수하는 일, 기적 같은 컨디션을 갖다가 찾는 일, 미라클 17과 이 프로모션으로다가 한번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17로 여러분도 빛나는 그 모습들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pirit of man attack, the spirit of the